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여러 개 작동하고 있는 합수본, 주요 사건들에 대한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도 지금 고민을 미리 해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그거는 이제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청이 아니라 뭐 중수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경찰 국수본에서 하든지 뭐 그래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경찰은 이 숫자가 너무 엄청 많죠. 10만 명이 넘죠. 그중에 수사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14만 명인데요. 네. 그 수사 담당하는 인력은 3만 8천 명. 3만 8천 명. 예. 그게 각 경찰서까지 배치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구대는 아니고. 예. 경찰서 수사과에. 예. 수사과, 형사과. 형사과도 있군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논쟁되는 그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요새는 이제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예, 그렇습니다. 향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지금 일정 직급 이상은 이제 그 인사 범위를 좀 지역을 좀 광역으로 바꾸자, 좀 넓히자. 예, 순환 인사제를 지금 하자고 했던 지금 경찰 노조에서 뭐 반대 의견이 심한가 보죠. 예, 직협에서 그 반대를. 직협이에요? 예, 그래서 뭐 반대하는 거에 당연하겠죠. 주할 리가 있습니까? 이사 가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위 직급은 워낙 숫자가 많고 또 그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라든지 이런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좀 보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경찰 개혁위원회 이번에 출범한 경찰 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경찰청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현장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상피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뭔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과 뭔가 관련이 있는 대상자가 생기면 피한다. 예. 그리고 고향에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제도들이 나름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종결권을 갖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사건을 소위 말해 봐주고 싶어도 이게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까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는 뭐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예, 근데 지금도 사건은 다 킥스에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기록은 다 그 전자정보로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치 사건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면 송치 사건과 불송치 불송치 사건으로 구별이 되는데 송치 사건은 당연히 검찰에 넘어가게 되고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 90일간 서류를 보냅니다. 불송치는 다? 예. 송치는 아니지만 보내기는 한다. 예. 송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송부, 예, 그렇게 하고 또 그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뭐 기소 의견으로 보내는 의미의 송치가 아니고. 하여튼 뭔가 넘겨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형소법에 새로 들어온 것은 그 이의 신청의 그 종전 형사소송법에는 고소인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까지도 이렇게 포함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검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노출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검사가 기소 의견 송치된 것도 아닌 거를 뭐 그걸 다 뒤져볼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법무부나 검찰 입장은 어떠세요? 그게 실제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볼까요?
불송치 사건에 관련해서 기록 송부하게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관심도가 담당이 떨어질 없는, 수밖에 담당이 없고요. 없는 거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고소인이나 또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이와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은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뭐 어쨌든 그게 이제 또 논쟁거리가 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도로 송부를 다 하게 돼 있다면 검찰에서 그 보는 게 금지된 건 아니니까 그 검찰에서 담당을 한 몇몇씩 정해가지고 구삭하면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데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이제 있는 수사 안 상황에서 하면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차관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불송치 사건, 경찰이 불기소로 송부된 사건을 기록만 받아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역할을 했던 부분이 불기소로 만들어진 기록 안에서 그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종이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즉 기존에도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90일간 검사가 기록을 불송치 검토하더라도 송부된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네, 그만이에요. 재수사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검찰이? 있습니다. 그거나 뭐 보안 수사나 요구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과거에는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막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번에 그렇게 돼 막혔다. 기존에도 막혀 있었고 이번에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되어서 사실관계 진술 청취는 할 수 있게 아, 되었습니다만 그래요? 네, 수사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술 정치도 수사는 수사지. 근데 그게 명확하게 수사가 아니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닌 척하면서 수사를 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아, 어차피 뭐 이미 진술이야. 수사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의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문의 규정이 있고요.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주문을 바꿀 수 있는지 재수사 보안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뭐 완전히 막힌 건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도 뭐 검사 작성에 피의자 신문 조서조차도 당사자가 동의 안 하면 증거를 못 쓰는데 뭐 증거 능력 문제는 별로 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어쨌든 다 넘긴다. 그러면 검찰은 일단 보는 검사가 있겠죠? 담당을 정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송치 사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가 보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직접 보안 수사를 하거나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찰의 결정에 그거를 실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지금 이미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문제는 수사에 필요한 주요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 또는 파기, 이게 지금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됐는데 예. 주요 증거를 편철 기록 안 하고 누락하는 거에 대한 제재는 뭐예요? 그냥 징계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중한 경우에는 원래 허위공문서 작성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근거는 뭐예요? 그 독자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원래 그렇진 않습니다. 써야 되는데 안 쓰면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직무유기나 직무유기. 이런 보다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더 세겠죠. 목록에 안 써버리면. 예,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고 고의로 누락을 하면 이제 증거인멸 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 예. 공직자의 증거인멸을 더 세게 했죠.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근데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가 주장했던 보안수사라는 기능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소청에서는 사실 확인 절차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거화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술 청취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기소를 할 만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보안사 요구를 내려서 증거화해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절차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그 입법 과정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려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지금 통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맨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죠. 검찰은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까 불송치 송부 사건, 예. 불송치 송부 사건, 송부 사건들을 뭐 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걸 잘 보는 것도 검찰의 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겠네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재수사를 명할 수 있고. 어쨌든 그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안 친해? 안 친했던 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젓는데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질 수 있는 모양인데. 네. 여하튼 좀 협의를 좀 잘 하십시오. 실무단위에서도 뭐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뭐 제도라고 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또 저런 보완 방법도 있는 거고. 네. 방법을 또 찾아보십시오. 자, 마저 좀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참여